자, 그러면은 오늘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우리 정리 좀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항상 처음 이제 요 파트부터는 기억해야 될 게 종종 있다 보니까 다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좀 정리하고 오늘 거 나가는 식으로 갈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주는 정지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적 우주론 아니다. 우주는 팽창한다. 팽창 우주론 두 개로 나눴었죠. 자, 정적 우주론은 가장 주장한 사람, 유명한 사람 누구 있다? 아인슈타인. 그 다음에 팽창 우주론을 주장한 사람은 누가 있다?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프리드만. 자, 그런데 누가 이겼다? 팽창 우주론이 받아들여졌다. 팽창 우주론이 받아들여진 결정적인 이유는 뭐니? 그럼 무슨 법칙? 허블 법칙이다. 허블 법칙 때문에 팽창 우주론이 받아들여졌다. 왜? 허블 법칙은 뭔데? 허블 법칙은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A라는 은하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B라는 은하가 있다면 둘 다 지구로부터 멀어지는데 그 멀어지는 속도는 누가 더 크더라? 더 멀리 있는 A수록 더 멀더라. 그래서 그래프가 그려졌었죠. X축 거리, 그 다음에 후퇴 속도, 멀어지는 속도 했더니 직선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이때 기울기를 h라고 해서 v는 hr 이라고 써서 이거를 허블 법칙이라고 얘기를 한다. 허블 법칙은 우주가 팽창해야지만 설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팽창 우주론이 받아들여진다. 자, 팽창 우주론은 다시 후대에 걸쳐서 이제 이걸 지우면 되죠, 이거는. 자, 후대에 걸쳐서 자, 팽창 우주론이 받아들여지고 났더니 다시 팽창 우주론은 다시 둘로 나눠지죠. 바로 무슨 우주론과 무슨 우주론?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으로 나뉜다. 자, 정상 우주론의 가장 주장한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구? 호일. 그 다음 빅뱅 우주론은 가모프가 있다. 자, 그런데 자, 이 둘 중에서 누가 받아들여진다? 빅뱅 우주론이 받아들여진다. 왜? 빅뱅 우주론에는 그럴듯한 증거가 두 개 더 나오죠. 바로 뭐죠?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몇 대 몇? 3대 1이다. 질량비가.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 있었죠?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 어느 곳을 관찰해도 거의 균일한 값이 관찰이 되며 첫 번째, 두 번째 그 값이 몇 켈빈? 3켈빈에 해당하는 값을 갖는다. 우주 모든 방향으로 관측해도 3켈빈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주가 어떻게 돼야지 온도가 하강해야지만 설명이 가능하다. 근데 우주가 하강하는 거의 핵심이 바로 뭐다? 빅뱅 우주론이다. 왜? 빅뱅 우주론은 우주의 태초의 질량은 그대로 정해져 있는데 우주가 점점점 커지니까 얘는 뭐가 감소한다? 밀도가 감소한다. 그래서 온도 하강한다. 정상 우주론은 우주가 커지는 건 마찬가지죠. 팽창 우주론에 근거를 뒀으니까 대신 질량 증가. 그렇기 때문에 밀도는 변화 없다. 밀도 일정. 그래서 온도 변화가 없다. 그래서 얘는 안 받아들여진다 라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빅뱅 우주론까지 받아들여지면서 생긴 게 뭐가 있냐? 그러면은 우주의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졌을 거냐? 자, 이제부터 빅뱅 우주론이 받아들여졌다고 가정하고 시작합시다. 자, 빅뱅 우주론. 자, 태초의 우주는 에너지 덩어리였다. 고에너지 상태였다. 그런데 빅뱅 빵 터지면서 기본 입자로 만들어진다. 기본 입자라 그러면 뭐가 있죠? 쿼크하고 그다음에 전자. 여러분들 그냥 전자라고 배우죠. 자, 쿼크하고 전자로 나뉜다. 자, 그런데 빵 터지고 나서 쿼크는 다시 쿼크끼리 결합을 해서 위 쿼크 두 개와 아래 쿼크 하나가 결합해서 자, 근데 참고로 위 쿼크는 업이라서 U라고 많이 쓴다 그랬죠. 위 쿼크는 얘는 플러스 3분의 2가를 갖는다. 아래 쿼크 다운, 아래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가를 갖는다. 계산해보면 위 쿼크 3분의 2 곱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에 곱하기 1. 그럼 얼마죠? 3분의 4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까지 얼마? 플러스 1이 되죠. 얘가 누가 된다? 양성자가 된다. 그 다음에 또 위 커크 하나와 아래 커크 몇 개? 두 개가 결합하면 얘는 얼마죠? 플러스 3분의 2 곱하기 1 마이너스 이쪽에 접질까? 3분의 1 곱하기 2 해갖고 얘는 얼마? 0. 얘는 뭐가 된다? 중성자. 아유 팔 아파라. 자 중성자가 되더라. 자 이래서 커크와 커크끼리 결합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진다. 자 그런데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양성자 대 중성자는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몇 대 몇? 1대 1이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겼죠. 양성자하고 중성자 중에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뀔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면 되는데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뀔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죠. 근데 우주가 점점 식어가니까 처음에는 1대 1이었는데 우주가 점점 식어가니까 이 반응은 일어날 수가 없죠. 왜? 우주가 식어가니까 열을 어디서 가지고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열을 방출하는 과정만 용이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양성자 대 중성자의 수가 몇 대 몇까지 바뀌죠? 7대 1까지 바뀌죠. 그래서 그림 그려줬었죠. 두 배치기에서 14대 2 해가지고 양성자 12개 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결합해서 뭐가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아직 전자는 결합하지 않았으니까는 원자 핵들만 만들어져서 양성자로 표시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12대 1의 개수비 이걸 질량비로 바꾸면 몇 대 몇? 3대 1의 질량비를 갖는다. 이 일련의 과정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주에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자 그런데 이거와 곁들여서 얘기했던 게 그러면 다 좋은데 우주에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인 건 어떻게 알았냐? 직접 가서 관찰했냐?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건 아니고 우주에서 뭘 분석했다? 여러분들 책에 나오기로는 여러분들 책에 스펙트럼 분석 우주에서 스펙트럼 분석을 한다. 자, 스펙트럼에는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으로 나눌 수 있죠. 선 스펙트럼은 다시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눴었어요. 지난 시간에. 이거 다 했던 거야, 지난 시간에. 정리 좀 합시다. 자,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이놈의 스펙트럼 분석을 했더니 자, 스펙트럼 분석을 하면 스펙트럼이 쭉 나오는데 이때 선의 위치가 어디냐? 어디에 선이 가냐에 따라서 누구냐, 어떤 물질이냐 해서 분석했더니 선 위치를 확인해 봤더니 대부분 수소하고 뭐더라? 헬륨이더라. 그리고 선의 진하기. 근데 여러분들 책에는 진하기보다는 선의 두께라는 표현을 써주고 있죠. 선의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더 많다. 그래서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현재 몇 대 몇? 3대 1이라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확인했다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더불어서 우주 배경 복사 얘기 나왔고 우주 배경 복사는 여러분들 13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가모프라는 사람이 우주 배경 복사를 예측했다. 근데 우주 배경 복사를 왜 나오는 거냐? 요거 잠깐 지울게요. 자, 우리가 얘기한 건 현재까지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얘기한 거야. 헬륨의 질량비야, 질량비. 그러니까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의 질량비. 자, 그런데 얘네가 만들어져서 결국은 양성자 한 개가 있으면 수소 원자 핵, 양성자 두 개에 중성자 두 개가 결합되어 있으면 헬륨 원자 핵 이온가 써줄게요. 아직 전자 결합 안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만들어지는 데까지 걸린 시간 몇 분? 빅뱅 후 3분. 자, 빅뱅 후 3분. 자, 이 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블라블라 지나서 언제까지 좀 간격이 좀 애매하긴 한데 38만 년 이라는 시간이 지났더니 얘네가 누구랑 결합해요? 여기 있던 마이너스 1가짜리인 전자랑 결합하겠죠.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냐? 헬륨 원자와 수소 원자가 만들어진다. 조심할 거는 3분에서는 누가 만들어졌니? 그러면은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졌어요 라고 얘기해야 된다. 3분에서 수소 원자 핵이라고 하면 안 되죠. 왜? 수소 원자 핵은 양성자가 있을 때 이미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3분일 때 만들어진 거는 그러면은 헬륨 원자 핵이에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38만 년에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수소와 헬륨의 뭐가? 원자가 만들어졌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이때 전자가 원자 핵과 결합하면서 뭘 방출하죠? 빛을 방출했죠. 이 방출된 빛이 우주 배경 복사로 측정이 되고요. 우주 배경 복사로 측정이 되고, 이게 38만 년에는 온도가 몇 켈빈? 3000 켈빈. 1십, 100, 1000, 3000 켈빈이었는데 오늘날 우주가 점점점 식어가서 오늘날은 몇 켈빈? 3 켈빈으로 측정이 된다. 그런데 이 측정된 3 켈빈이 우주 모든 방향에서 측정이 가능하다. 첫 번째, 우주 모든 방향에서, 즉 빅뱅에서는 모든 방향으로라는 표현이 꼭 나와야 돼요. 여러분 서술형 쓸 때. 그 다음에 현재 몇 켈빈? 3000 켈빈이었던 애가 우주가 식어서 3 켈빈으로 측정이 될 거다 라는 것까지 얘기한 게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였어요. 정리를 하자면 그래요. 자, 이렇게 정리됐었고요. 자, 오늘은요, 원래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입학할 때는 초등학교 빨리 졸업하고 중학교 가고 싶다. 중학교 입학해서는 중학교 빨리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 가고 싶다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고등학교 막상 가면 재미없겠죠, 이제 또. 그쵸? 원래 사람이라는 게 지금 당장은 뭐가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는 다시 또 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가장 흔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대학에 입학하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대학만 입학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막상 대학을 들어가고 나잖아요. 그러면 졸업할 때쯤 되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졸업할 때 취업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나도 어딘가에 출근하고 싶다. 그쵸? 근데 웃긴 건 막상 취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1년 안에 그 회사를 그만둔대요. 왜? 더 좋은 직장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자친구하고 남자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막상 생기면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심보죠. 여러분 비슷해요. 사람 심보는 다.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지금 이제 사람들은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고 싶었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면 다 좋은데요. 좋아요. 우주의 빅뱅이 빵 터져서 우주의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까지 만들어진 것까지는 좋은데,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주에는 별들도 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있고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도대체 이런 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고 궁금하기 시작해요. 왜? 이 부분이 해결이 됐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도대체 우주에서 별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처음에 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를 했으면 지구와 같은 행성은 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즉 지구의 태양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는 얘기를 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에 관심을 좀 둬볼 거예요. 여러분들 책의 24페이지 처음 보세요. 오투책의 24페이지에 보면은 처음에 우주의 주요 원소에서 나오는데 그 부분 잠깐 빼고요. B로 넘어가세요. B. 그 밑에 보면 B.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생성이라고 되어 있죠. 조금 순서를 바꿀게요. 그 중에서 1. 별의 탄생과 원소의 생성. 자, 별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거 외우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이거 외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의 그냥 다큐멘터리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한번 상상이라는 걸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 우주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우주 빅뱅 이론에 의하면 우주에 우리가 뭐까지 만들어진 것까지 알았냐면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있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리고 개수비로 따지면은 빅뱅 이론대로라면 얘는 개수비는 12대 1의 비율을 가져야 돼요. 물론 질량비로 따지면 몇 대면? 질량으로 따지면 3대 1이겠지만. 자,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하라고. 이번엔 개수에다 지금 목숨 걸어볼게요. 그러면 전 우주는 이 칠판이 우주라면 이제 빅뱅 빵 터져서 38만 년이 지났으니까 우주에는 온통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원소는 없어요. 지금 현재. 별들도 없어요. 그럼 우주에 제일 많은 게 수소하고 헬륨인데 이거 헬륨도 귀찮다. 일단 수소만 제일 많다고 생각할게요. 그럼 우주 공간에 수소가 떠다녀요. 그러면 수소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수소끼리 이렇게 좀 가까워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수소가 인력에 의해서 서로 끌어당겨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수소,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엄청 많은 수소들이 마치 구름처럼 뿌옇게 모이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 첫 번째,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이 별의 탄생 과정 해갖고 성간 물질이 뭉쳐지면서 원시별이 생성되고 별이 탄생되었다라고 나오는데, 성간 물질이 뭐냐면 성간 물질. 이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간 물질은요, 별 성자의 사이 간자예요. 한문으로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던지. 한문은 몰라요. 그럼 별들과 별들 사이의 물질이죠. 여기서 말하는 성간 물질이 대부분이 수소 원자고요. 그 다음이 헬륨이에요. 몇 대 몇으로? 처음에는 12대 1의 비율로. 그럼 처음에 태초의 우주의 성간 물질은 대부분 수소였겠죠. 이 수소들이 모여서 성운, 별 성자의 구름 운자거든요. 성간 물질들의 구름을 만들어요. 얘네들이 모이면서. 자, 그러면은 처음에 거기 보시면은 가스 구름의 형성이라고 돼 있죠. 읽어볼게요. 뭐라고 써 있는지. 자,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성간 물질이 가스 구름을 이룬다. 맞죠? 그 다음에 밀도가 큰 곳은 중력이 커서 주변의 물질을 끌어모은다. 자, 얘네들이 모여 있으면 질량이 커지니까 또 많은 수소 원자를 끌어모으기 시작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성운이 크면서 질량이 크니까 다른 성운들, 다른 수소를 자꾸 모으면서 성운이 점점 커져요. 거대한 성운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성운이 형성됐어요. 그럼 뭐라고 써있나 볼게요. 가스 구름이 중력의 작용으로 수축하여 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게 성운의 구름 덩어리예요. 이건 수소 원자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중력 때문에 서서히 안쪽으로 모이기 시작해요. 즉 중력이라는 게 생겨요. 지구도 중력이 생기는 이유는 물질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중력이 생기죠. 자, 마찬가지로 가스 구름이 중력이 작용하여 수축하여, 즉 중력 때문에 얘네들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성운이 형성된다. 그 다음에 가로 열고 하나의 성운이 여러 개의 원시별이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잠깐 대기. 자, 원시별의 생성. 자, 그 옆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원시별의 생성인데 얘네들이 중력 수축에 의해서 모이잖아요. 그럼 중심부. 이 중심부는요. 중력에 의해서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중심부의 온도는 상승해요. 온도가 점점 높아져요. 왜? 찍어 누르니까 주위에서. 그래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중심부의 온도가 기가 막히게 올라가기 시작해요. 자, 그럼 그걸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운 내부의 물질의 밀도가 큰 부분에서 원시별이 생성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시별은 중력에 의해 수축하면서 온도와 압력이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겠죠? 자,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자, 원시별이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이 덩어리를 원시별이 되는 거예요. 원시별. 자, 그런데 얘네들이 중력 수축을 많이 받잖아요. 그럼 그 옆에 별의 탄생. 자, 원시별의 내부 온도가 몇 켈빈? 1, 10, 100, 1000. 1000만 켈빈. 1000만 켈빈 숫자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1000만 켈빈이에요.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빛을 방출하면서 별 가로 열고 주계열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정리. 자, 그러면 다시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결론은 뭐냐면은 태초에 빅뱅 빵 터져서 수소와 헬륨이 우주 공간에 많이 있던 이 수소와 헬륨이 점점 모여서 중력에 의해서 점점 큰 성운이 만들어지고 이 거대한 성운이 서로 중력에 의해서 중심부를 점점 중력 수축에 의해서 중심부로, 즉 찌그러지면서 얘네가 점점 작아지면서 중력 수축이 계속 심해지고 중력 수축이 계속 심해지면은 중심부의 온도가 계속 상승하고 온도가 상승하고 계속 상승하다 보면 이런 상승하는 도중을 우리는 원시별이라고 해요. 자, 원시별인데 여기서
정의 하나만 내릴게요. 별이라는데 앞에 원시자가 붙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직 별은 아니에요. 별은 아니고 별로서 갖춰야 할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못 갖췄고 아직은. 그런데 모여는 있으니까 별 같은 모습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원시별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시별에서 중력 수축에서 중심부의 온도가 계속 수축해서 얼마까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자, 원시별이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에 도달하잖아요. 100, 1010, 100, 1000만. 공인 얘기였던가? 맞죠? 1000만 켈빈이 되잖아요. 그럼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까지 올라가면 이 안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얘네들의 대부분은 뭐였죠? 원소가 수소였죠. 그러면 중심부에서는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요. 여기 있던 수소가 다른 수소랑 결합을 해요. 수소와 수소끼리 결합을 해요. 결국은 수소 몇 개가 그냥 간단하게는 이렇게 우리는 화학 시간이 아니니까 수소 4개가 결합해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헬륨 하나가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수소가 결합해서 헬륨이 만들어지는 거를 수소 핵융합이라 그래요. 원자 핵이 합쳐져서 더 원자 번호가 큰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를 융합이라 그래요. 그것도 핵융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드디어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럼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면서 뭘 방출하느냐?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러면 얘는 원래 바깥쪽에서 누르고 있는 중력 수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찌그러진 거예요. 계속 찌그러지다가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이 돼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밖으로 미는 힘이 생겨요.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면서 남는 에너지를 방출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남는 에너지를 방출하면 드디어 밖에서 안으로 누르는 압력과 안에서 밖으로 미는 압력이 같아져요. 그럼 이때부터는 얘는요, 더 이상 중력 수축을 하지도 팽창을 하지도 않고 딱 이 상태로 머무르게 돼요. 그러면 이때까지는 정의하면 이때까지는 아직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중심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안으로 누르는 압력은 존재해요. 저 압력은 왜 생긴 거예요? 중력 때문에 생긴 거니까. 중력 때문에 생기는 압력은 존재는 하는데 많이들 피곤하시죠? 중력 때문에 생기는 압력은 존재하는데 문제는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밀어주는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를 우리는 왼쪽 거를 뭐라고 부른다? 원시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더 찌그러져서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까지 올라가면은 드디어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고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면은 그때 방출되는 에너지 때문에 안쪽에서도 바깥쪽으로 미는 압력이 생겨요. 그래서 얘가 무슨 상태에 도달하냐면 평형 상태에 도달해요. 그래서 더 이상 찌그러지지도 더 이상 팽창하지도 않는 딱 그 상태를 이루게 돼요. 이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별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요. 괄호 열고 거기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 책에 아마 괄호 열고 써 있을 거예요. 주계열성이라고. 주계열성. 이 단계를 주계열성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주계열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얘를 비로소 뭐라고 불러요? 별이라고 불러요. 이때부터는. 그럼 주계열성,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불러요? 원시별이라고 불러요. 그죠? 원시별이라고 불러요. 거의 피곤하시죠? 원시별이라고 부르고요. 주계열성 단계에 이른 다음부터는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별이라고 불러요. 오늘 니네 왜 이렇게 유난히 힘들어하냐 오늘? 무슨 일 있어요? 아니면 다다음 주에 학교 갈 생각하니까 깝깝해서 그런가? 응? 왜? 학교 가면 좋잖아. 이제 새로운 학년이고 학교 가면 교복도 새로 입었겠다. 응? 슬픈 거는 언제가 슬프냐면 그 교복을 내년에 다시 입었는데 교복이 안 맞으면 그게 위아래로 안 이게 기럭지가 안 맞으면 참 괜찮겠는데 폭이 안 맞으면 비참하죠. 그때부터는. 그렇죠? 예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 어떤 여학생이 너무 재밌는 얘기 해줬어요. 선생님 교복이 안 맞은 것 중에 최고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뭔데? 치마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치마는 어지간하면 맞대요. 근데 살이 많이 쪄갖고 안 맞는데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래서 자, 원시별의 탄생. 자, 그래서 원시별까지는 수축만 해요. 정리하면 여기는 수축만 해요. 그 다음에 원시별 지나서 별이 만들어질 때는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축도 아니고 팽창도 아닌 딱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때를 우리는 주계열성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3. 주계열성 이런 뭐라고 써있나 볼게요.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별로라고 되어 있죠.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 자,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라고 되어 있죠. 즉 무슨 말이에요? 바깥쪽에서 누르는 중력 수축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내부 압력이 서로 어떻다? 같다. 내부 압력은 왜 생겼니? 라고 물어보면 수소 핵융합 반응 때문이에요.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화살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별은 일생의 대부분을 주계열성으로 보낸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별이 만들어지면은요. 자, 별이 만들어져서 얘가 수명을 다해서 언젠가는 없어지겠죠. 그런데 전체 별의 수명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뭘로 보낸다고요? 주계열성 단계로 보낸다고요. 그래서 주계열성이 별의 수명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한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한 7살쯤에 학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100살에 죽는다고 쳐봅시다. 7살에 학교 들어가서 한 95세 정도 되면은 학교를 졸업해요. 그럼 대부분의 시간은 무슨 시간으로 지낸 거죠? 학생 시절로 지낸 거죠. 주계열성이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별에 만들어져서 죽을 때까지는 앞에 짧게 다른 단계가 들어가고 대부분은 다 주계열성 단계에 있다라고요. 자, 그 다음에 수소핵융합 반응, 거기는 제일 중요한 거 수소핵융합 반응이죠. 수소핵융합 반응 온도가 몇만 켈빈, 1000만 켈빈 이상의 별의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다? 헬륨이 만들어진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화학 시간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두루뭉술하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수소 원자 몇 개가? 수소 원자 4개가 만나서 헬륨 원자 1개가 만들어진다. 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때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열도 나고요. 빛도 나요. 열과 빛을 방출한다. 이때 열과 빛을 방출하고요. 그리고 이때 압력으로 크기가 유지된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계열성 단계에서 가장 흔한 게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애는 바로 얘가 누구냐면 태양이에요. 태양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은 중심부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수소핵융합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로 태양은 더 이상 크기가 커지지도 작아지지도 않는 안정된 주계열성 단계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태양의 공식 명칭은 주계열성이고요. 얘는 별이에요. 우리는 걔를 태양으로 부르고 있을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때 방출되는 빛나죠? 태양. 열, 따뜻하죠? 햇빛 비치면. 그래서 빛과 열을 방출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별의 크기는 그래서 크기가 커지지도 작아지도 않는 안정된 상태가 된다.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괜찮죠? 여기까지는? 자,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실래요? 자, 여러분들 25페이지. 자, 그러면 별이 만들어져서 대부분의 시간을 뭘로 보낸다? 주계열성으로 보내요. 그럼 주계열성 단계가 별의 수명의 대부분인 건 맞는데 그럼 주계열성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라고. 자, 순서를 정의해 볼게요. 자, 주계열성 단계가 끝나면 자, 원시별까지 만들어졌고요. 원시별이 주계열성이 됐어요. 자, 주계열성에서 대부분의 수명을 여기서 다 보내요. 대부분의 시간을. 자, 그 다음에 주계열성은요. 자, 주계열성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두 가지 경로가 만들어져요. 자, 두 가지 경로로 나눠주셔야 되는데 경로를 나누는 이유는 질량으로 나눠요. 여기는 질량이 작은 애, 여기는 질량이 큰 애. 이렇게.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 되게 웃긴 게요. 뭔가 비교를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알고 있는 걸로 비교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걸로 비교해라. 그러면은 키가 크다, 키가 작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키가 크다와 작다는 보통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보다 크면 큰 거고요. 자기보다 작으면 작은 거예요. 보통 사람은 그래요. 재산, 돈이 많다, 적다. 나보다 돈이 많으면 많은 거고요. 나보다 돈이 적으면 적은 거예요. 공부 잘한다, 못한다. 나보다 성적이 높으면 잘하는 거고요. 나보다 성적이 낮으면 못하는 애예요. 보통 그렇죠. 잘생겼다, 못생겼다. 나보다 잘생겼으면 잘생긴 거고요. 나보다 못생겼으면 못생긴 거예요. 그럼 니들은 다 못생긴 거야. 됐지? 재밌을 줄 알고 해봤는데 재미없나 보다. 미안하다. 아이 뭐래야 이것들을 한번 재밌게 해서 잠을 깨우나. 니네한테 재밌는 단어, 뭐 쉴까요? 뭐 이런 단어, 뭐 오늘 휴강할까요? 내지는 오늘 숙제 없어요. 뭐 이런 단어면 잠이 확 깰라나? 근데 그럴 일은 없어요. 자 그러면은요, 질량이 크다 작다인데 누가? 주계열성의 질량이 크다 작다인데 이거는 인간이 알고 있는 주계열성. 가장 매일같이 한 번씩 쳐다보게 되는 그 주계열성. 아침에 얘가 떠오르기 때문에 일어나야 하는 그 주계열성. 저녁에 얘가 지기 때문에 놀러가기 좋은 시간이 되는 그 주계열성이 있어요. 바로 누구죠? 태양이에요. 그래서 주계열성, 우리가 알고 있는 주계열성이 태양이다 보니까 질량이 작다. 여기서 질량이 작다는 소리는 질량이 태양 정도. 질량이 얘는 태양 정도. 그 다음에 질량이 크다. 얘는요. 질량이 크다. 얘는 질량이 태양의 10배에서 20배 이상 되는 애들. 질량이 큰 애예요. 여기가. 그럼 태양은 질량이 작은 축에 껴요. 자 그러면 주계열성이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양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저 태양은 주계열성 단계가 끝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선생님 주계열성 단계가 끝난다는 게 뭘 뜻해요? 주계열성 단계가 끝난다는 거는요. 태양이 있다고 칠게요. 태양의 중심부에서는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죠. 자, 그런데 중심에서 수소가 다 헬륨으로 바뀌어요. 여기는 헬륨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중심에서는 더 이상 수소핵융합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얘가 중심에서 수소핵융합이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중력 수축, 즉 중심부로 누르려고 하는 압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수소핵융합이 안 일어나면 바깥쪽으로 미는 압력이 사라져요. 딱 이 상태가 됐을 때. 그럴 때를 우리는 주계열성이 끝났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자, 그럼 주계열성이 끝난다. 자, 그럼 볼게요. 자, 거기 써 있는 대로 한번 먼저 볼게요. 여러분들 써 있는 거 한 번씩 확인해 드리는 이유가 나중에 따로 공부할 때는 이런 거 그때 읽어줬었고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었지 하고 매칭시키시라고 한 번씩 확인해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 자, 별은 질량에 따라 다르게 진화하며 여기서 말하는 다르게 진화한 거는 질량이 태양 정도냐, 질량이 태양의 10배, 20배 이상이 되느냐로 나눕니다. 자, 질량이 클수록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져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드는 핵융합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든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일단 대기. 자, 1번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 그림에 보시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주계열성, 적색거성, 그 다음에 행성상 성운과 백색 외성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 이름 순서도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적색 거성이라고 돼 있어요. 주계열성이 끝나면요. 먼저 이름부터 써볼게요. 얘는요. 태양 정도 되는 애들은요. 주계열성 다음에 뭐가 되느냐? 적색 거성이 돼요. 적색 거성 단계가 끝나면 뭐가 되느냐? 행성상 성운 운과 백색 외성으로 바뀌어요. 백색 외성이죠. 백색 외성으로 바뀌어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는 소리냐면요. 자, 주계열성이 있어요. 중심부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어요. 아직은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미는 힘이 생겨요. 압력이 있어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미는 압력도 있어요. 근데 주계열성, 즉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안정된 상태를 유지해요. 대부분의 시간은 이 상태예요. 그러다가 중심부에서 드디어 헬륨이 다 만들어져요. 중심부에서 헬륨이 다 만들어져요.
그러면 바깥쪽에 남아있던 바깥쪽의 수소는요, 수소핵융합을 일으켜서 바깥쪽으로 밀어요. 그런데 안쪽은요, 안쪽은 헬륨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밖으로 미는 힘이 안 생겨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중력 수축을 받아서 중심부는 찌그러져요. 잠깐만. 바깥쪽은 커지고 안쪽은 중력을 받아서 작아지죠. 서로 반대로 행동해요. 그럼 주계열 적색거성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림을 크게 다시 그려보면 적색거성에서는 바깥쪽은 커져요. 바깥쪽은 훨씬 커져요. 주계열성 단계보다. 안쪽은 수축해갖고 작아져요. 안쪽은 수축하고요. 바깥쪽은 팽창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성 커졌다. 원래 주계열성보다 더 커져요. 바깥쪽은 팽창을 해서. 우리가 보는 건 바깥쪽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 원래 주계열성은요, 노란색이에요. 근데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노란색에서 붉은색으로 바뀌었다는 소리는 뭘 뜻하느냐? 팽창하면서 온도가 하강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표면 온도는 낮아져요. 자, 표면 온도만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중심부는요, 계속 수축해요. 중심부가 계속 작아져요. 중심부는 계속 작아지잖아요. 그럼 중심부의 온도는 계속 높아져요. 그러다 보면 드디어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었죠. 이 헬륨들이, 중심에 있던 이 헬륨들이 탄소나 산소나 질소로 바뀌기 시작해요. 중심부가 수축하면서. 자, 그래서 뭐라고 써 있나 볼게요. 자, 주계열성의 중심부에서 수소가 고갈되어 핵융합 반응이 멈추면, 아까 얘기했었죠. 중심부가 수축하면서 열이 발생하여 중심부 바깥의 수소층이 가열된다. 자, 그래서 수소층이 바깥쪽에 있는 수소층은 가열이 돼 갖고 어떻게 한다? 팽창해 가지고 커지고, 그리고 표면 온도가 낮아져서 적색 거성이 된다. 그런데 적색 거성의 중심부에 있던 수소 헬륨은 더욱 중력 수축을 받아서 더 작아지고, 그럼 온도가 더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헬륨이 뭐가 탄소나 산소 혹은 질소까지 만들어집니다라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바깥 부분은 계속 팽창하겠죠. 시간이 지나면 바깥 부분은 계속 팽창해서 마치 풍선 터지듯이 흐물흐물해져요. 그래서 마치 성운은 성운인데 행성 모양의 성운처럼 된다. 그랬고 행성상 성운. 즉 바깥 부분은 흐지부지 해갖고 사라질 거예요, 이제. 그래서 행성상 성운이 되고, 중심부는 계속 수축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헬륨이 탄소나 산소나 질소까지 만들어지거든요. 수축을 해갖고. 근데 걔네들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온도가 증가해서예요. 근데 온도가 증가하는데 얘가 너무 작아요, 중심부가. 그래서 중력 수축을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중력 수축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더 이상 중력 수축을 할 게 없어서 그대로 멈춰요. 반응을 더 이상 안 하고. 그럼 그 상태로 점점점 식어가겠죠. 그게 조그만한 별이다. 외성. 그런데 흰색을 띈다. 그래서 이거를 백색 외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됐을까요? 아직 안 쉬는 시간 아니야. 백색 외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행성산 성운과 백색 외성. 자, 별 중심부에 헬륨이 고갈되어 헬륨 핵융합이 멈추면 바깥층은 팽창하여 행성상 성운이 되고 중심부는 수축하여 뭐가 된다? 백색 외성이 된다라고요. 거기까지. 백색 외성이에요. 자, 그럼 질량이 10배, 20배 이상인 애들은 어떻게 되느냐? 얘도 마찬가지로 커져요.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볼게요. 얘네는요, 질량이 10배, 20배 되는 애는요, 바깥쪽으로 무지막지하게 팽창하겠죠. 그래서 바깥쪽으로 무지막지하게 팽창해서 얘는 초거성이 돼요. 적색 거성에 비해서는 말도 안 되게 더 커요. 워낙에 질량이 컸으니까. 그리고 얘는요, 중심부는, 그럼 바깥 부분은 무지막지하게 커지겠죠. 팽창해서. 마찬가지로 중심부는 계속 중력 수축받아요. 그래서 온도가 점점 올라가다가 헬륨이 다른 원소로, 또 중심부가 수축하면서 또 다른 원소가 또 다른 원소로 점점 무거운 원소를 핵융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는요, 중심부에서 최대 중력 수축 갖고 뭘까지 만들어지느냐?
철까지는 만들어져요. Fe. 자, 다시 적색 거성 말고 초거성은요. 초거성은 중심부가 얘도 수축을 할 거예요. 중심부가 수축을 하는데 너 빡빡 질량이 크다 보니까 계속 수축하다 보니까 온도가 계속 올라가서 다른 원소가 계속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는데 철이 만들어지면은요. 철이 굉장히 안정적이래요. 그래서 이 철은요. 다른 원소를 핵융합을 하려면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온도가 올라가기에는 중력 수축이 안 된대요. 그래서 중력 수축 갖고는 최대 철까지 만들어져요. 그런데 중력 수축은 계속 돼요. 철이 안정적이어서 안 될 뿐이지 중력 수축은 계속 받다 보면 어느 순간 얘가 견디지 못하고 빵 하고 터져버릴 거거든요. 이렇게 별이 터질 때를 우리는 초신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초고성 다음에는 초신성이에요. 이 별이 터지는 것 자체를 초신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빵 터지는 때 갑자기 고온의 에너지가 치솟아 오르거든요. 이때 철보다 무거운 우라늄이랑 금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 우라늄하고 금은요. 중력 수축에 의한 게 아니라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럼 중력 수축으로 만들어지는 건 누구까지? 철까지. 자, 그래서 초신성 단계가 이루고요. 그래서 철보다 무거운 금, 우라늄 등이 만들어진다라고요. 그럼 금하고 우라늄은 중력 수축 갖고는 안 만들어져요.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 잔해가 빵 터져 나가면서 이 잔해가 다시 중심부에 몰릴 텐데 그때 몰려서 만든 게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라고 얘기를 해요. 참고로 질량이 10배 정도 되는 애들은 최고 마지막에 중성자별. 얘는 중성자별까지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하고요. 20배 이상인 별은 질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얘는 블랙홀까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초신성 중성자별과 블랙홀 얘기까지가 나와요. 괜찮을까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중력 수축에 의해서 성운이 계속 쪼그라들다가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이 되면은 드디어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은 중력 수축과 바깥쪽으로 팽창하는 힘이 압력이 같아져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 그때를 우리는 주계열성이라고 한다. 주계열성은 별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이때 수소 4개가 헬륨 원자 하나로 바뀌는데 이때 방출된 에너지가 빛과 열이 방출된다. 자, 그 다음에 주계열성을 대부분의 시간을 주계열성으로 머물다가 수명이 얘네가 이제 다른 걸로 바뀌는데 주계열성이 끝날 때 언제? 중심부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게 끝났을 때 이때 크게 둘로 나눈다. 질량이 태양전도 되는 애들은 주계열성 다음에 적색거성, 적색거성 다음에 행성상 성운과 그 다음에 백색 외성이 된다. 이때 중력 수축 갖고 만들 수 있는 거는 질량이 작다 보니까 헬륨이 탄소나 산소 혹은 질소까지만 만들어진다.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이 되는 애들은 적색거성이 아니라 너무 크다 보니까 초거성이라고 부른다. 초거성 중심부에서는 계속 중력 수축에 의해서 점점점 온도가 올라가면서 최대 누구까지 만든다? 철까지 만든다. 근데 철이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아무리 중력 수축을 받아도 더 이상 안 만들어진다. 다른 원소가. 그러다 보니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 터진다. 이렇게 터지는 걸 초신성이라고 한다. 초신성이 만들어지면서 그 에너지로 철보다 무거운 금과 우라늄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뒤로는 중심부의 잔해물들이 다시 모여서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만들어지는데 질량이 10배 정도 되는 애들은 중성자별, 질량이 20배 이상이 되는 애들은 태양이 20배 이상이 되는 애들은 블랙홀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요. 됐을까요?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 더 얘기하면 여러분들 졸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잠깐만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